가게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내 차를 불러 세운 것은 이종환과 최유라가 진행하는 라디오 시대의 일요일 결산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참이었다. 최유라의 웃음은 확실히 묘한 여운이 남는다. 간드러진 웃음? 매혹적인? 아니면 호쾌한? 어쩌면 그 모두를 한데 버무려 놓은 듯한 기세로 까르르 숨이 넘어가도록 이어지는 웃음. 목욕탕에서 여탕 안의 풍경을 훔쳐보기 위해 남탕과의 사이에 있는 석고보드로 만든 벽 틈새를 동네 총각들 몇이서 들여다보며 낄낄대다가 그만 그 벽이 우지끈 부서져 버렸다. 혼비백산하는 여인네들의 비명소리만 해도 정신이 아득한데 그 부서진 벽에 깔려 낭패를 보게 된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 그중 한 총각의 어머니였다고. 크크. 나도 모르게 실실 입에서 새어나온 웃음을 미처 삼키기도 전에 마침 삼거리에 위치한 슈퍼를 돌아 우회전하던 내 차를 보고 그 여자가 손짓을 하였던 것이다. 어리지도 나이 먹은 얼굴도 아닌 30대 중반쯤이나 될까. 롱웨이브의 퍼머에다가 안경까지 걸친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 험한 세상에 결코 남자 혼자 타고 가는 차를 세워 태워달라고 할 만한 용무를 가진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 좀 태워주실래요? 시내까지. 그러나 막상 그 여자의 입에서 매우 찬찬한 말투로 바로 그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말이 흘러나왔을 때 그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는 상식의 솜방망이가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는 듯하여 나는 짐짓과장스럽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표정으로 차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짐작과는 달리 운전석 옆좌석에 문을 열고 앉았다.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여자의 표정으로 미루어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이종환 성님께는 그만 조용하시오. 그리고 최유라에게는 쉿 잠시만 그 간드러진 웃음 금지를 부탁해놓고 서서히 낙조가 드리워지고 있는 국도를 잠시 말없이 내달렸다. 그러나 궁금한 쪽은 내 쪽이었다. 이 여인은 어디로 갔다가 왜 거기서 시내로 돌아오는 차를 타야 했으며 그것도 왜 하필 나 같은 남정네가 운전하는 차에 덥석 올라타기를 원했을까. 휴일이었지만 길은 그다지 막힘이 없었다. 일요일날 교회로 나가봤자 길바닥에서 라면 끓여 먹는 신세대기 십상이라고들 하면서도 트렁크에 먹을 것 바리바리 싸들고 도시 탈출을 외치는 사람들은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돌아가기 시작할 것인가. 맞은편에서 오는 은빛님이 벤 창문을 내다보던 꼬마 하나가 뭐라고 손짓하며 소리쳤지만 휙 하니 바람처럼 스쳐 지나 가버린다. 운전을 참 부드럽게 하시는군요. 부드럽.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인가? 어디 가셨다가 거기에서. 네, 가게에서 뭘 좀 사느라고요. 근데 결혼하셨어요? 했죠. 아이가 좀 늦긴 했지만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은걸요. 부인께선 주부이신가요? 안 해요. 직장 다니고 있죠.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지만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자가 직장에 안 다니고 집안에만 있으면 빨리 늙잖아요. 후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늙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장 다니거든요. 저도 결혼 11년째예요. 큰애는 초등 5학년, 작은애는 3학년 그렇죠. 오늘 애기 아빠랑 애들이랑 모두 차를 타고 야외로 바람 쐬러 나왔어요. 애기 아빠는 참 모범적인 가장이죠. 시계추처럼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 대소사 빠짐없이 챙기고 후훗. 제 남편 자랑 좀 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세요. 얼마든지. 제 남편이 얼마나 경우가 밝으냐 하면요. 동창들 대여섯이 두어 달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곤 하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그 동창 중에 한 가족이 덮고 잤던 이부자리가 어디 갔는지 없어서 찾다 보니까 큰애 책상 밑에 둘둘 말린 채 끼워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어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애가 자다가 이불에 설사를 해서 이불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걸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거기 밀어 넣어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뭐 이따위 여편네가 다 있어? 하니까 남편 한다는 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야박하게 따지고 그러누? 다 남의 집에서 잠자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만해.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지 뭐예요. 그만하면 남들한테는 얼마나 경우가 바른지 아시겠죠? 후후. 나는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에잇
싸가지 없는 연 같으니라고 거들어 말해주지 않았던 그 여자의 남편이 혹시 나는 아니었던가 어슴풀에 되뇌어 보고 있었다. 또 한 번은요. 그날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었는데 아이들 보물찾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보물 목록을 적은 쪽지 중에 하나를 나무 뒤에 숨기는 장면을 내가 힐끗 보게 되었고, 작은 애가 어찌나 보물 하나 찾아내려고 안달을 하던지 내가 슬쩍 그 쪽지를 꺼내어서 작은 애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언제 봤는지 남편이 다가오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앞에서 어른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내 손에서 그 쪽지를 거칠게 빼앗아 찬바람 소리가 나도록 횡하니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던지, 그때 나를 보고 너라고 하는 말의 느낌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왜 이 여자는 그토록 사소한 일상의 쪼가리들을 잊지 못하고 생전 초면의 남자에게 시시콜콜 까발리고 싶은 것일까? 근데 참 아까 오늘 애들이랑 야외로 놀러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어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뜻하지 않게 터져나온 그 여자의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급한 대로 차를 갓길에다 세우고 그 여자를 돌아보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한참 동안 멍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바르르 떨리는 모습만이 눈에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다행히 울음은 그다지 오래 가진 않았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마음 쓰시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아까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콜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 가게 앞에서 내렸었지요. 애들도 둘이 다 내려서 초콜릿도 사고 콜라도 사고 한참 요란을 떨다가 애들이 먼저 차에 오르고 나는 계산을 하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데 그냥 차가 부웅하고 떠나버리지 뭐예요. 난 설마 했지요. 근데 5분이 넘고 10분이 다 되어 가도록 차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아니, 아이들조차도 내가 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뭐예요. 그때 선생님의 차를 봤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태워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남편의 무관심으로부터 차라리 도망쳐 나와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절 태워주지 않으면 치마라도 걷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후후후후. 아까 맞은편에서 오던 은색 밴 있죠? 그 속에서 손짓하며 소리치던 아이가 작은 애예요. 차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곧 따라오겠죠 뭐. 그나저나 정말 고마워요.